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합격방 2차 1과목 15강이고요. 교재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논작물, 밭작물은 2차 1과목과 2과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점수 획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점수 획득에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상 품목을 다 암기하는 것보다 보장 방식 중요하죠. 보장 방식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냐, 생산비 보장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품목을 써놓고 그 중에서 생산비 보장 품목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를 해야겠지만 정확하게 암기해서 그러한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물의 특정 및 시설종합 위험은 인삼만 있기 때문에 인삼에서는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하는 부분에서 화재는 보통약관에 되어 있다. 그죠? 보통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통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와 해가림 시설은 보통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있다. 왜냐하면 특약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양호해서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보통약관은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약관의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축사와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이 있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의 내용도 쭉 살펴보면 상품의 내용도 보면 품목 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감자는 병충해를 담보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감자 품목에 대해서 나오죠. 감자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병해와 충해로 나눈다 하는 부분이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만 하나만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부분은 개수, 재병, 댐하, 기보, 전쟁 정도 이렇게만 쓰면 출제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공통적인 건 하나 외우자. 그래서 개, 수학기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병, 댐. 그래서 시험 나오면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를 쓰면 되겠죠. 댐, 개수, 재병, 댐하, 하우스. 댐하. 그 다음에 기상청이죠. 기상청이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알면서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거죠. 기보, 그 다음에 생리장애 추가됐죠. 생리장애 보장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생리장애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일 때는 병충해를 담보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죠. 2차 2과목과 급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죠. 역세 풋 바탄 해서 읽음만 풋 바탄 정도만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음만 암기하는 걸로.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쭉 가겠습니다. 똑같죠. 이것도 한 번씩 개수 재병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 재병 댐하 기상청 기보 해서 전쟁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물의 특정 및 시설 종합의 인삼 손해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조수해다. 두더지죠. 두더지의 조수의 사고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서 폭설, 냉해 이런 거 가로놓기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가림 시설에서는 화재 뭐 이렇게 해서 괄호넣기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인삼 품목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재 9가지죠. 9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우집에 태풍, 강풍,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폭 이렇게 암기하시고 플러스 조수에 이렇게 하면 9개를 완전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 우, 우박, 집, 집중호우, 태우집에 불이 났다. 화재가 되죠. 화재, 그 다음에 냉해, 그 다음에 침, 침수, 폭, 폭염, 폭설, 그 다음에 조수에 해서 9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삼에서 또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태풍일 때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이다 하는 부분이고 세계 기상 관측소다. 그래서 가장 큰 수치다. 이 정도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 폭설일 때도 자료가 5cm 이상인 경우, 그래서 신적설이죠. 24시간 신적설 중요합니다. 24시간 신적설, 새로운 적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쌓이고 난 뒤에 막이 형성됩니다. 그게 그로부터 5cm 이상인 상태가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호우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죠. 집중호우도 나올 수가 있다. 집중호우도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침수일 경우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15cm 이상 유입되어서 상면의 물이 잠긴 상태, 물을 좀 싫어하죠. 예. 우박, 정난운과 봉우리 주건 이렇게 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시험에서 5점짜리가 나오더라도 4개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실수하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하나 정도 5점짜리에서 하나 정도 실수한다 하면 합격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냉해도 중요하죠. 냉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수 없이 냉해, 그래서 이는 추라 및 전엽기 4월에서 5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인 찬기온이다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 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사 될 거니까 이게 출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싹아자 싹이 나온다는 것이죠. 나오는 것, 이것이 4, 5월이란 말이죠. 전역기는 우리가 축 발전할 때, 여러분들 거울 선물할 때 축 발전할 많이 쓰죠. 축 발전할 때. 그래서 펼칠 전자에 펼칠 전자다. 잘 펼쳐진다. 잎사귀 엽자 쓰죠. 한자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쉽게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펼칠 전자, 잎사귀가 막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이제 빠른 촬영하고 난 뒤에 잎사귀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전역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추라, 전역기 4, 5월, 그리고 최저기온은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폭염, 최고기온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타들어간 정상이 육안입니다. 육안. 폭염은 육안으로 봤을 때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정상이 50% 이상인 경우, 이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소리는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보장하지 않는 재해 계속 나오죠.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암기팁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암기팁에서 공부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팁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암기팁에서 여러분들의 암기팁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팁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동참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최소 5점은 나오겠죠. 5점에서 15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 한 5점 정도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늘에 있어서 재파종, 재파종이라는 게 다시 파종한다는 뜻이죠. 도전이라, 재도전이라고 보시면 10월의 마지막 밤,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 밤나무, 그 다음에 유구무원이 있죠. 유구무원. 그래서 유자, 구는 고구마, 무는 무화과, 어렸다 해서 은 감자, 그 고랭지 감자, 고랭지 감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하는데 마늘이 재파종이니까 마늘이 10월 말에 합류를 합니다. 양배추는 서양 양자를 쓰죠.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오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죠.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매개시도 9월 31일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보장 시기와 개시와 보장 종료는 반드시 알아놓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이염 경작불능에서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암기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는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콩팥은 종실 비대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콩이 있으면 이것이 들어있다가 터지는 게 종실이죠. 종실이 살이 져서 터지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실 비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이렇게 탁 터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종실 비대기 전 꼭 암기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감자, 양배추 수확 시점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경작불능이죠. 경작불능일 때는 이렇게 수확 개시 시점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죠? 이것은 경작불능 보험금 조사할 때는 경작불능 보험금 보상을 할 때는 수확 개시 시점에서 우리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다음 달 7월달 되면 모든 평가사들이 경북 지역에서 사과 착과 조사를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갈 확률이 높고요. 그거 하기 전에 경작불능 조사 더 먼저 있습니다. 경작불능은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됐을 때 육안으로 보고 경작불능 판정을 내리는 게 여러분의 첫 임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암기 팁으로 이제 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마늘 6월 30일, 양파 6월 30일 다 외워야 되면 유구무원에서 10월 31일, 옥수수 9월 31일. 그죠? 그래서 자오기는 자두와 옥수수, 자오기는 옥수수 9월 30일이고 자오기는 머리가 좋은 브로콜리와 호두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품목도 9월 30일이다. 왜냐하면 브로콜리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호두도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생겼죠. 우리의 뇌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30일. 팥이 중요하죠. 팥. 그래서 팥을 저는 쓸 때 이렇게 써요. 팥. 3자를 쓴단 말이에요. 3자를. 팥 글씨를 이렇게 해서 3자 해서 11월 10일 이게 10일 나오겠죠. 그죠? 11월 13일. 콩지 팥이 해서 언니가 콩지 11월 30일, 팥지 11월 13일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어차피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탁월하신, 이번에 그 암기팁 경진대회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시상이 조금 세죠. 그 망감주도 선물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특강을 할 때, 대전에서 하게 될 때 식사도 대접하고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위부터 5위 암기팁의 레전드죠. 레전드 분께서는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1위부터 5위는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제가 8월달 끝나자마자 8월 13일이죠. 네, 8월 13일 날 제가 특강을 진행하려고, 아마 전국에서 모이다 보면 대전이 좋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모일 수 있는 부분에서 8월 13일 날 모이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한 10시부터 모여서 11시부터 모이겠죠. 11시부터 모여서 1시까지 식사하고 그 이후 13시부터 옮겨서 한 5시간 정도 14, 15, 16, 17, 18, 18시까지 그래서 질의응답,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아무래도 이 과목이 5시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초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8월 10일. 그러니까 암기 팁을 잘해서 5위까지는 제가 특별히 망감료도 보내드리고 식사 대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130페이지도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정시물부터 몇 일째. 시험 내기 좋죠. 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암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 팁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그죠? 암기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작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암기 팁에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다. 재정식이고 재파종이죠. 전부 다 이제 들어왔죠. 재정식, 재파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와 종기,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를 반드시 공부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삼이 원래는 2형만 있었죠. 먼저 나오는 것을 1형이라고 하고, 그죠? 먼저 나온 것을 1형이고 두 번째 나온 게 2형이다. 이러다 보니까 2형은 원래 11월 1일이죠. 11월 달에 해서 그 다음에 이듬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봄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해서 5월 1일부터 5월 1일 이후가 되면 계약 체결 24시간 당연히 되겠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 보장 종료가 된다. 다만 6년근은 원래 6년근이 가입하면 2형 같은 경우에 6년근 가입이 안 되죠. 6년근 같은 경우에 2개월만 있으면 7년근이 되기 때문에 7년근이 있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6년근으로 우리는 인삼을 수멸하고 밭에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6년근은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형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되면 2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별한 사항이죠. 6년근은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험가입금액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디오와 복분자라고 강조를 했죠. 보험가입금액은 오디오, 복분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용 옥수수는 보장 생산비가 얼마, 그리고 가입 면적이겠죠. 천원 단위는 다 절사, 통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알아두면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일행의 경우는 보험가입연도 연거를 하지만 이 연거는 11월에 가입하기 때문에 11월에 가입해서 사고가 보통 1월부터 나면 11월 한 달, 12월 한 달, 2개월 뒤가 바로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만 나이가 아니죠. 만 나이가 아니고 한국 나이단 말이죠. 한국 나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플러스 1년을 적용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예. 이 정도만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중요하죠. 요거는 시설 파트에서 2차 1과목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물의 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방식에서 해가림 시설에서 2차 1과목에 나오는 건 바로 이거단 말이죠. 제도달 가액을 곱해서 산출한다. 보험가입 산정을 위해서 감가상각은 이렇게 한다. 해가림 시설 설치 시기와 감가상각 방법, 이건 중요하죠. 요거는 반드시 쓰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1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요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서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최초 설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인삼의 정식 시기입니다. 요거 나올 수 있겠죠. 인삼의 정식 시기다. 그 다음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는데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일자죠.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가로 넣기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문제 푸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동일한 재료, 목재 및 목재 철재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기 및 경과 연수가 각기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게 문제죠. 각기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각기 다른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여기 나오죠. 가장 넓게 분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말이죠.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게 600제곱미터 목재다. A. 그 다음 B가 400제곱미터. 이걸 기준을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의 상이한 재료가 있죠. 목재, 철재, 이건 면적이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재료별로 설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경년 감가율 적용 시점과 연단위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가입할 때는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나오면 1년으로 적용한다. 근데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월 단위 감가다. 보험금 지급 시는 월 단위 감가를 적용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설치 시기가 2021년도 5월이고 2025년도 4월에 사고가 났다. 4월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2025년도에서 2021년 5월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4에서 5를 못 빼니까 12 하니까 16이 되겠죠. 16에서 5를 빼니까 11이 될 거고 3년 11개월 그러니까 36개월 플러스 11개월이니까 47개월이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목재일 경우에는 13.33%니까 그래서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13.33% 곱하기 47개월이니까 12분의 47.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5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3년 11개월은 47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47. 연단위 감가, 경영 감가가 율이 13.34%다. 목재일 경우. 예.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자. 해가림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외우세요. 이거는 내용연수를 80%, 6년을 나누면 13, 3 나오죠. 그 다음에 18년을 80% 나누면 4.44% 나오죠. 왜냐하면 장가율, 즉 내용연수가 6년이지만 이게 8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갔더라도 가치는 20%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한 뜻입니다. 그래서 장가, 그 가치가 내용연수를 지나치더라도 20%는 해주겠다. 그 다음에 경영 강가율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장가율을 최대 30% 수정할 수 있다.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최대로 수정하라. 장가율을 최대로 수정 장가를 이용하라면 장가율은 30%로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다리면적당 시설비죠. 요거를 갖다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요거를 갖다가 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재 뭐 이런 게 나왔죠. 이것은 우리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는 암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나오면 이 가격을 모른다 했을 때는 X라고 하세요. X. 그렇게 해서 50%를 점수 획득을 했습니다. 점수가 인정이 됐다. 그래서 모를 경우에 이게 혹시 나오면 이게 뭐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문제겠죠. 20년 만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시설비를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X라고 하고 풀면 50%는 점수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 07 철인 A형은 7,2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이거는 X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계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